관계를 찾으시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여쭈어서 관계가 누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어르신 계시면 어르신 근처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저 이거 꼭 생태도를 그려야 될 것인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생태도까지 꼭 그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머릿속에 넣어도 되는가? 기억하기 다 어렵다고 하면은 생태도를 그리되 너무 자세하게까지는 안 그려도 괜찮고 누구누구 있는지 정도까지만 생태도를 머릿속으로 인지하고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틀로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사자가 계시면 당사자하고 가족관계는 누가 있으신지, 그리고 비공식 체계 중에서 아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동네에 누가 있는지 정도는 존재 자체는 아시는지, 그리고 공식 체계 중에서 권리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복지기관으로부터 시혜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있으신지, 요 정도의 틀을 가지고 여쭤보시면은 관계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 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다음번 수업에. 그래서 왜 이 순서대로 여쭤봐야 되고, 요 틀을 왜 가지셔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무리 여쭤도 나와 관계가 깊어져야 그만큼 공개하시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가시고, 그리고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생태도만 가지고 파악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체적인 생태체계를 퍼즐처럼 맞추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네트워크 그림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은 관계망이 몇 개 없어요. 근데 다수의 사람은 엄청 많이 갖고 있는 허브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 생태 관계도를 파악하려면은 이 전체가 하나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전체가 모아졌을 때 전체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를 파악하실 때 여러분 생태도 그리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내가 알고 만나는 당사자 분의 관계망이 무엇이 있는지를 당사자한테 여쭈 때 당사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만나는 거예요? 당사자 체계가 아니라 환경 체계도 탐색하러 다니고, 그래서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체계의 현장 다니면서 개별로 사람들 찾아뵙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살렸을 만한 강점이 무엇이 있을지 지역사회 내에 하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특히 생활과 직업에 적합한 공생 방법들을 살펴보시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체계 탐색하는 쪽으로 갈게요. 지역사회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니시는 거예요. 환경체계 열심히 지역사회 무엇에 누가 있는지 알아다니면서 다니는데, 이거는 김제사회복지관에서 예전에 일했던 정호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은 옛날에 저를 데리고 한번 김제를 구경시켜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이 다방에는 누가 앉아있고 여기에는 누가 있고 보험사는 누가 있고 하는 것들을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야 당사자를 돕거나 지역사회에서 무슨 활동을 할 때 아는 사람이 많고 지역사회에 누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결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머릿속의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밖에 몰라요? 그러면 뭐밖에 생각 안 나느냐 하면 당사자가 해볼 만한 것밖에 생각 안 나고, 지역사회 같이 해볼 만한 사람들 활동거리들은 전혀 구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만 만나지 말고 지역사회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조직화 사업 잘했던 곳들은 대부분 경우에 지난번 요거 잠깐 말씀드렸죠. 이런 역사 탐방 같은 걸 통해서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의 관계망들을 많이 쌓으신 전제 작업을 하신 것 같은 경우는 조직화가 쉽게 일어나요. 근데 그걸 안 하시고 바로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관계망의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비석을 주춧돌로 썼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역사회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되, 특히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개별로 기존 주체를 만나 뵙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역사회 기관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시는 거예요. 특히 뭘 찾으시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허브 찾으시는 겁니다. 마당발, 주민 리더, 주도 기관, 공식 체계 중에서는 주도하는 기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는 마당발이나 주민 리더가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느냐 못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분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방법이 별로 없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누가 이 동네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냐 소개해달라 라고 해서 아름아름 한 다리 건너서 듣는 수밖에 없지, 그냥 어떻게 한다고 방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브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왜 허브가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보세요. 13명이 있는 마을 주민투표를 해볼게요. 축구장을 지을까 야구장을 지을까 주민투표한다고 해볼게요. 13명이 있는 거예요. 3명만 축구를 좋아하시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야구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주민투표하면은 몇 대 몇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대 3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지어야 돼요? 야구장을 지어야 되죠, 원래는. 그런데 사람은 투표할 때 내 주변 사람이 뭐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을 참고해서 투표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관계망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 사람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얘밖에 없죠. 그러면 자기 주변에는 축구 1명, 야구 0명이죠.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뭐 좋아하는 거예요? 축구.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 하나, 두 개 있죠. 축구 2명, 그리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0명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축구 3명, 그리고 야구 0명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축구 2명, 야구 0명. 이 사람은 근데 축구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야구 전부 다 7명이나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 축구 2명, 야구 0명. 이 사람 축구 3명, 야구 0명. 축구 0명, 야구 8명.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게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뭐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나 빼고 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나 빼고 누구 다 뭐 좋아해요? 야구 좋아하죠. 그러면은 투표하면은 몇 대 몇으로 거꾸로 뒤집혀서 나와요? 3대 10으로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축구장 짓자고 하네. 나 빼고. 라고 해서요. 축구 10명, 야구 3명 투표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선호하는 거랑 상관없이 네트워크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의견 선도자 다수의 환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당발 주민인도 주도기관들이 네트워크 연결선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의견을 내느냐가 네트워크 전체 중에서 다수 의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걸 다수의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당발 주민리더 주도기관을 어떻게 하면은 확보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민 전체의 여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영향력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사드리고 호감 정도는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드리고 호감 얻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당발 주민리더 주도기관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역할을 빼앗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사드리고 호감을 얻지 않고 일을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가능성이 높냐 하면 도움은커녕 방해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더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다수와 연결된 소수가 소수와 연결된 다수를 주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인데 강자예요. 근데 강자일수록 다수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소수와 연결된 다수들은 다수한테 연결된 소수한테 주도한다고 제가 썼지만 사실은 지배당할 가능성이 높고 권력관계에서 을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사업으로 구조를 바꾸려면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약자끼리 연결되는 것이 우선이고, 연결이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연대 힘을 가지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춘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마을 분들이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뭐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례를 바꾸는, 구조를 바꾸는 일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개별로 했으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 같이 뭉치면은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살려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자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로서 다음 단계의 구조도 바꿀 수 있는, 권력 관계도 바꿀 수 있는 전제 조건 1단계의 활동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근데 개별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구조를 바꾸라고 나서라고 라고 하면 나서기 어려워요. 이렇게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걸 환경체계를 통해서 파악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긍정 사례, 토착 지식 살피시는 겁니다. 지역사회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릴까? 이거 뭐냐면요. 302호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드려야 하는데 소이 캔들 잘 받았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302호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뭐 준 거예요? 302호한테 윗집에서 402호에서 소이 캔들 준 겁니다. 예. 이렇게 정도는 요즘 사람들이 별로 두려움 없이 충분히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준 거예요. 예. 302호에 제가 402호 살거든요. 예. 저희 딸이랑 같이 하도 띠댕겨가지고 그래서 자꾸 연락이 왔거든요. 뛰지 말라고, 쿵쾅거리지 말라고. 그래서 미안해서 뭐 준 거예요? 딸이랑 소이 캔들 만들어가지고 302호에 준 거예요. 근데 띵똥거리면은 아랫집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편함에다가 넣은 거예요. 요 포스트잇 써가지고. 그랬더니 돌아온 게 요거 돌아온 거거든요. 요 정도는 요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얼굴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요 정도는 서로 관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통용되더라고요. 그러면 요 정도의 토착 지식 정도를 살려서 확산시키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동네 가면은 사무실, 자가용내, 방향제, 신발장, 냉장고 안 탈취제, 화분거름 등으로 유용한 커피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나눠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요 가게도 지역사회에서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해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체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누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나눔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잘 보면서 이거 어떻게 살렸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사회사업 사안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 타고 다니셔야 될까요? 걸어 다녀야 될까요? 걸어 다녀야 돼요. 열심히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여기에 참여하시는 곳들은 누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곳들과 알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 사회사업 하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동네에 평상 같은 게 많이 있다는 것을 담당 선생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평상은 없고 의자만 있고, 그럼 여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모여서 있는데 평상이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평상이 있고 평상이 있고 평상이 있고 하는 것들 근데 비닐로 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러면 평상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평상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니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환경체계를 파악하고 게다가 생활과 직업에 적합한 공생방법 찾는 겁니다. 이런데 돌아다니면은 예찬 악기 서울점이라고 하는 곳인데 악기 체험 카페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악기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개방적인 곳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찬이라는 곳이랑 어떻게 하면은 사회사업으로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궁리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공공장소입니다 라고 하는 요 카페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회사업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구장은 복지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김밥집은 어떻게 연결시킬까? 피자집은 어떻게 연결시킬까? 사진관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래방은 어떻게 복지할까? 당구장 어떻게 복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손해 안 보면서 당구장 아저씨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낮에, 그쵸? 낮에 손님 없는 시간에 당구대 하나 쓰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요, 실제로 이 당구장에 가서 양복 입고,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예요. 낮에 손님 없는 시간에 한 곳만 어르신들한테 당구 좀 알려주시면 어떠냐고. 복지관에 당구대를 갖다 주는 것보다 어르신을 그렇게 당구장에서 직접 가르치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당구장 사장님 입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구장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노래방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손님이 없어요? 낮에. 예. 헬스장은 몇 번 더 한다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복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돌아다니면서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참여하시는 곳이 많죠. 그러면은 바자회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주민 지역 축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축제 1부, 2부, 3부 있잖아요. 그래서 축제 어떻게 했냐면 1부는 동네 오케스트라단에 분양해주고 2부는 동네 태권도 도장에다가 분양해주고 3부는 청소년 동아리한테 분양해주고 그래서 각자 활용할 수 있는 각자의 티켓을 만들어줬어요. 몇 시부터 몇 시는 오케스트라 단원. 그랬더니 누가 전단지 뿌리고 다니셨을까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일부 오케스트라 단원 할 때는 전부 다 그분과 아는 분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자리를 채워서 오케스트라 듣고 근데 1부 끝나고 나면은 다 확 빠져나가고 2부 태권도니까 이제 누가 와요? 학부모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애가 막 하고 막 이런 거 보고 3부는 누가 또 몰려와요? 청소년들이 몰려오고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지역사회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탐색하는데 이렇게 탐색했던 당사자 체계 탐색했던 것 환경체계 탐색했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퍼즐로 맞추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체계 단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하고요. 당사자 체계 당사자를 많이 만나잖아요. 사례 관리할 때에도. 그러면 그분의 생태체계도 그냥 표시만 해놓고 그런데 만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동네에서 만나요. 전부 다. 그러면 그분들끼리도 서로 연결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생태체계 단위에서 관계망이 어떤지는 점점 알게 되는 거고 당사자한테도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허브냐고 누가 마당발이냐고 이 동네에서 누가 영향력을 갖냐고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아는 관계든 모르는 관계든 알아보기 시작하면은 요걸 퍼즐처럼 모아 놓으면은 그 지역사회의 관계망들이 조금씩 썰물이 되면은 점점 땅이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생태체계 단위에서의 관계망들 그리고 인과지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생태체계 탐색 단계로 들어가시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